안녕하십니까. 한반도 미래연구원 오영형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제 정치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이란 핵 문제의 실질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비교적 소상히 살펴보고, 이란 핵 문제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이란 핵 개발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고, 이란 핵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어떻게 합의가 되었는지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고, 급작스러운 미국의 합의 파기 이유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본 후 합의 파기의 영향과 이란 핵 문제의 한반도 시사점, 향후 전망, 결론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란의 핵 개발 추진 동향을 살펴보면 1950년대 팔레비 국왕의 강력한 현대국가 실현 야망과 이란을 중동의 교두보로 하는 미국의 대소련 봉쇄 정책 일환에 따라 57년 미국 이란 간 핵 협력 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60년대 말 미국으로부터 5메가와트 테헤란 연구용 원자로 건설을 지원받게 되고, 68년 NPT에 가입하였으며 23,000메가와트 전력 생산을 목표로 핵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게 됩니다. 74년도에 인도 핵실험 실시에 따른 미국의 핵 확산 방지 압력으로 재처리 시설 추진이 중단되었고, 호메니 혁명으로 이란 핵 개발 추진이 일시 중단됩니다. 84년 이스파한 신원자력 연구센터가 개설되고, 89년에는 러시아와 원자력 협정을 체결합니다. 90년대 들어 95년 부쉐르 원전 건설이 재개되고, 95년에서 98년간 러시아, 아르헨티나로부터 우라늄 농축, 중국으로부터 우라늄 변환 시설을 도입합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는 아랍 중수로 파르친 군사시설 핵개발, 포르도 농축시설 증설 등을 꾸준히 핵개발을 능력을 향상시켜 왔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이란 체제 전복을 추구하고 있고, 트럼프의 최대 압박 정책을 이란에 대한 경제 전쟁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미군 6만 명이 페르시안 걸프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것은 이란에 대한 공격 또는 회방 의도이며, 미국의 순위파 국가 지원 때문에 IS와 같은 극단주의 순위파의 발효가 촉발되고 있다는 대미 위협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란 핵 문제 갈등은 2002년 8월 이란의 반국가 단체인 NCRI가 나탄즈 아락의 농축 및 중수시설을 폭로함으로써 발단이 되었는데, 장기간 IAEA의 미신고 사실이 발각된 것으로 IAEA 보충 협약 2항은 국가의 여러 가지 핵 관련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IAEA는 우라늄 농축 활동 중단을 요구하였고, 테헤란 선언과 파리 협정으로 일단락되어 진정되는가 싶었는데, 강경파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핵주권 불포기 노선을 천명하고, 나탄즈 원심 분리기 재개를 발표하고, 이스파한 우라늄 변환시설 봉인을 해제하면서 막장으로 치닫자 유엔 안보리가 의장 성명을 안보리에 회부하고 결의안 수용을 요구하여 자신의 대통령 재임 기간 중인 2006년 7월에서 2010년 10월간 6회에 걸친 이란 제재 결의안이 채택되어 제재를 당하게 됩니다. 2006년 6월부터는 P5+1 핵협상이 재개됩니다. 계속해서 IAEA가 이란의 군사용 핵 프로그램 가능성을 경고하자 이란은 아랍 중수로 건설 개시, 파르친 군사시설 중심 핵무기 개발 설계, 포르도 등 농축시설 10곳 추가 증설 계획 발표, 우라늄 20% 농축 활동 재개 등 갈등의 수위를 계속 고조시켰고, 이에 대해 미국과 이스라엘은 나탄즈 핵 프로그램에 대한 스톡스넷 공격, 이란 군사 공격론 등으로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이란 제재가 강화되자 석유 수출이 급감하고 리알화가 폭락되는 등 경제난이 가중되고, 실업률이 급증하자 원군파 로하니 대통령이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고 제재 해제를 촉구하며 대화 전략을 추구하게 되고, 때마침 오바마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간 서신 교환으로 대화 채널이 구축되어 P5+1과 이란 간 협상이 재개되고 포괄적 공동계획 JCPOA가 타결되게 됩니다. 포괄적 행동계획의 주요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10년간 농축 활동 제한,
15년간 농축시설 금지를 골자로 핵 활동을 제한하는 대신 경제 제재를 해제하자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미국 중동 정책의 기본 축은 이스라엘 안전 보장과 석유 이익의 안정적 확보, 호메니 혁명 이후 이란 견제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의 이란 핵 합의 파기는 예견된 것으로 대선 당시부터 수차례에 걸쳐 JCPOA는 핵 문제만 다뤘을 뿐 이란의 지역활동 해약이나 미사일 능력 제한 같은 핵심 내용이 없어 일몰 기한이 끝나면 핵 개발을 막을 수 없다고 봤고 이란의 레짐 체인지를 목표로 경제적 최대 압박 정책을 추진코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차례 신호를 보낸 후 2018년 5월 8일 JCPOA 일방 탈퇴를 선언하고 이란 제재 전면 복원, 이슬람 혁명수비대의 해외 테러 조직 지명, 이란 원유 구매 8개국 제재 예외 조치 종료, 대통령 행정명령 발동, 국가수권법을 통한 이란산 원유 구매 통제 조치를 단행하게 됩니다. 핵무기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는 충분한 양적, 질적, 핵 분열성 물질인 플루토늄과 무기 수준의 고농축 우라늄 생산이 가능한가 여부, 탄도미사일과 ICBM 같은 효율적이고 믿을만한 핵무기 운반 수단의 보유 여부, 그리고 핵탄두 생산 능력을 들 수 있겠습니다. 합의 파기의 대내 요인으로 첫 번째는 이란의 핵 제조 능력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란의 핵 연료 생산, 농축 시설 등은 완전한 핵 연료 주기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다만 재처리 시설만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 2014년 1월 JPA 발효 당시를 기준으로 나탄주와 포르도 시설에서 생산한 에리류 양을 기준할 때 8개까지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플루토늄 분리시험 실시를 인정하였고 포르도 농축시설과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재처리를 위한 아락 중수 원자로 개조, 나탄 포르도 농축시설, 우라늄 광석을 농축 전 단계로 발전시키는 이스파한 우라늄 변환시설, 경수로로 완화된 1000메가와트 핵 원자로인 부쉐르 원자로, 가친, 사간드, 아르다칸에 소재한 우라늄 광산과 공장 등 사실상 핵 제조 능력을 거의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란의 핵시설 위치를 지도를 통해 살펴보면 지도에 나타난 6개소 이외에 21개소의 비밀 장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테헤란에는 연구용 원자로, 포르도와 나탄제에는 농축시설, 아락에는 중수로, 이스파한에는 변환시설, 부쉐르에는 경수로 원자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간드와 가친에는 우라늄 광산이 있으며 옆에 보이는 알키바르와 오시락 원자로는 이스라엘이 타격을 하여 파괴한 장소입니다. 합의 파괴의 대내 요인으로 두 번째는 이란의 미사일 능력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미사일 능력을 매우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이란이 SRBM인 샤하브 1, 2, MRBM인 샤하브 3 등 중동에서 가장 많은 수의 미사일과 100여 기의 SRBM, 50여 기의 MRBM 발사대를 보유하고 있고 2000km 사거리의 MRBM 능력을 보유, 중동 전 국가를 사정권으로 타격 가능하며 보복 공격과 선제 공격 방지용 사일로 미사일 경납고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은 이란과 북한 간 미사일 협력이 지속 강화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란은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인 80년대에 북한으로부터 스커드 미사일을 획득하였는데 북한은 300km 스커드 B, 500km의 스커드 C를 이란, 시리아에 판매하였고 이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상품과 서비스를 중거리 미사일 자체 생산에 활용, 현재는 이란이 기술력에서 북한을 능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ICBM의 핵심 부품과 우주 발사 전체 시스템을 구입, 2000년대 후반까지 탄도미사일 개발 기술 협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정보 평가되고 있으며 이란은 현금과 원유 형태로 북한과 거래하고 있으며 무기 거래 자금이 상당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합의 파기 대내 요인의 세 번째로는 이란의 군사적 전용 가능성입니다. 이란 군사기지 파르친에서
핵실험을 위한 거대한 폭발물 용기를 건설했다는 정보에 대해 IAEA 감독관들이 방문했지만 접근 및 정보 제공을 거부하고 2012년에 조경, 철거, 재단장 등으로 핵 활동 증거를 인멸하였으며 포르도 연료농축 발전소는 우라늄 농축시설 건설 사실을 IAEA에 알려주지 않았는데 동시설은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이며 아랍 중수로는 무기 수준의 플루토늄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재건설하기로 합의하였지만 IAEA 측의 사찰활동 지속 거부 및 위장 봉쇄 조치로 위성 영상 촬영도 못하도록 조치를 하는 등 사찰활동을 저지한 바 있습니다. 대외 요인은 첫 번째로 미-이란 관계 악화를 들 수 있겠습니다. 호메이니 혁명으로 79년 미 공관은 66명이 444일간 인질로 잡혀있다가 레이건 대통령 취임식 날 석방되면서 양국 간 단교한 이래 현재까지 미국은 테헤란을 테러리즘 후원국으로 지정, 반이란 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부시 대통령은 9.11 테러의 지원 세력으로 이란을 지목, 대통령 연두국 교서에서 이란을 악의 축으로 선언하였고 아흐메드네자드의 핵주권 불포기 선언으로 핵 문제가 고조되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친이스라엘 정책으로 일관함으로써 JCPO의 일방 탈퇴를 촉발하게 되었습니다. 대요인 두 번째로는 이란의 지역 영향력 강화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란은 시아파 민병대인 헤즈볼라, 시리아와 시아벨트를 구축, 중동 지역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헤즈볼라는 미국이 지명한 해외 테러 조직으로 병력은 예비군 포함 약 3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연 7억 불에 달하는 예산을 전액 이란이 지원하고 있으며 2006년 레바논 전에 이란이 10만 개의 로켓을 지원하였고 그간 베이루트 주재 미 대사관과 다국적 군에 대한 테러 활동 및 CIA 지부장 등 100여 명의 외국인 인질을 감금하였고 아사드 정권을 위한 시리아 내전 참여로 병사 2,500명이 사망하였으며 현재도 시리아 내전에 7,000명이 주둔 중인 등 사실상 이란의 용병으로 활동하고 있고 시리아는 헤즈볼라로 무기 수송 루트 및 외국 용병들의 은신처, 주둔지를 제공하는 등 상호 협력 하에 동조하는 세력에 대해 광범위한 군사 공격을 감행,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동맹으로 간주하고 있어 미국에게는 눈의 가시가 되고 있습니다. 대요인 세 번째로는 시리아를 둘러싼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 악화를 들 수 있겠습니다. 시리아는 2011년부터 자국 내 이란 군사작전을 강화하여 2016년 말에는 시리아 내 이란군의 영구 주둔을 허용하였으며 이란이 시리아 내 장거리 미사일 체제 구축까지 하려 하자 이스라엘은 이를 현전 위협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2012년 이후 시리아 내 헤즈볼라의 전쟁 물자 선적 목표물을 대상으로 200회 이상 타격을 가했으며 2018년에는 이란 군 시설을 직접 타격, 이란 병력 수십 명을 사살하였고 2019년에는 이란 군과 이란 지원 군대를 직접 공격하는 등 양국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현재 시리아 내 이란군 주둔지는 빨간 표시가 된 곳으로 약 30여 곳의 주요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알레포와 이들립 등은 시리아 내전이 가장 격렬하게 진행되었던 장소이며 라타키아는 해안 지역으로 헤즈볼라의 무기 수송 루트입니다. 그 밖에 트루스에는 러시아의 해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다마스커스, 샤랏 에이베이스 등에도 이란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대요인 네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저지 노력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트럼프의 JCPO의 일방 탈퇴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부추겨서 미국이 조치를 취했다고 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취임 후 곧바로 정상회담을 통해 JCPO의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결국은 미국의 JCPO의 일방 탈퇴를 끌어냈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의 핵 개발은 국가 존망의 문제로 시종일관 반대를 하였는데 이웃 국가의 WMD의 개발, 제조, 판매를 결코 허용할 수 없다는 백인 독트린을 충실히 이행하였고 유대인인 폼페이오 국무장관, 사위인 쿠시너, 친미 유대인 단체인 아이팍 등 활용, 이란 핵개발 저지 노력을 하였고 모사드의 집요한 비밀 활동을 통해
이란 핵창고 비밀 자료를 기습 탈취, 트럼프에게 제공함으로써 JCPO의 일방 탈퇴의 근거를 제공하였고, 쿠르드군 사령관 술레이마니의 비밀 일정을 파악, 제공하여 암살에 성공하는 등 미국과의 공존을 통해 이란 핵 저지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JCPO의 파기로 미국은 최대 압박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는 이란 혁명수비대 쿠르드군 헤즈볼라의 무기를 지원하고 시리아에 원유를 판매한 5개 이란 지원 회사 임원 15명을 경제제재 리스트에 올렸고, 4월에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11척의 이슬람 혁명수비대 쾌속함이 미군 함에 접근 시위를 하자 트럼프는 이란 포함이 접근 시 발포하도록 지시하였으며, 5월에는 아랍 중수로 개조공사, 사용연료 해외 이전 등 제재 유예 조치를 취해왔던 러시아, 중국, EU에 대해 제재 유예를 종료하는 등 코로나 상황 하에서도 최대 압박 정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란도 합의 파기에 강력 대응하고 있는데, 원유 수출이 50% 이상 격감하고 실업률과 인플레 등으로 경제난에 직면하자 미국 무인 정찰기를 격추하고 사우디 오만의 유전을 폭파했으며 크루즈 미사일 시험을 강행하는 등 군사 행동과 함께 로하니 대통령이 더 이상 JCPO의 제안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하고 농축 활동을 재개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타난 이란의 핵무기 개발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핵 분열성 물질인 고농축 우라늄 능력은 충분히 보유하고 있으며, 플루토늄은 재처리 시설은 없으나 아랍 중수로를 원래대로 설계 건설하면 즉시 가능한 수준이며, 운반 수단은 샤하브 123 등 단중거리 탄도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ICBM 기술도 상당 수준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핵탄두는 핵실험 경험이 없고 JCPO의 합의에 따라 2016년 1월 이후 2년간 충실히 합의를 이행함으로써 핵 활동을 사실상 중단함으로써 복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란 핵 문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 북한, 이란의 삼각관계로, 중국은 이란 석유의 최대 수입국이며 북한이 중국의 사업가들을 이란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장비들을 밀수하는 데 이용하여 운송 수단으로는 파키스탄 전투기를 활용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칸이 이란과 북한의 원심 분리기 기술과 농축 기술을 제공하였고, CIA는 북한이 이란과 시리아의 스커드-C 및 미사일 기술 판매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란은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부품과 기술을 도입, 자체 기술로 샤하브 12를 생산하였으며, 최근에는 이란의 로켓 기술이 북한을 능가, 북한의 SLBM 고체연료를 지원하였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이스라엘, 이란, 시리아에 대해서도 전략적 접근을 통해 이스라엘의 모사드, 아만 등과는 정보 협력을 더욱 강화, 북한 핵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이란, 시리아와도 전략적 협력 방안을 모색, 북한 핵 미사일 거래 정보를 수집, 북핵 정보 수집 창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국익 차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란은 현재까지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았고 2016년 1월 JCPO의 이행 이후 2년 이상 핵 활동을 사실상 중단, 핵무기 개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시아벨트를 활용 영향력 유지 확대는 계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코로나 사태, 경제제재 복원에 따른 민생난, 지도층의 부패로 혼란 상황 또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반미 반이스라엘 정책으로 일관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도 11월 대선과 코로나, 국내 정세 악화로 상황 관리에 치중할 것이며, 시리아를 둘러싼 이란, 이스라엘 간 소규모 국지 분쟁과 간헐적인 충돌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란 핵 문제를 보면서 국제관계에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는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과 이란은 79년 호메이니 혁명 이전까지는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더불어 미국의 우방국이었습니다. 현재 국제사회는 이상주의가 발붙일 틈이 없이 스트롱맨들의 현실주의가 득세하고 있습니다. 이란 사례를 통해 핵 없이 핵 보유국을 상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국민들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를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핵 위협 인식이 최선은 아니라 하더라도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핵을 보유하든지 적국이 핵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가
후세들에게 미래의 짐을 벗게 해주는 것입니다. 독자적인 핵 능력이 없다면 동맹의 힘을 빌려서라도 대체 수단을 갖든가, 적이 핵을 갖고 있다면 핵을 저지하든가,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보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든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핵 보유국에 둘러싸여 있고 북한까지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감성적 민족주의와 이념, 명분에 몰두하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전략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